해외 입양하였지만 한국인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해외로 입양이 되었고 입양아로서의 삶이 혹시 힘겹지는 않았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힘겹게 지냈던 사연들이 먼저 조명되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양아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탄탄대로 출세기를 기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 남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온 35살의 케이드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 천사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라는 이름으로 여태 살아왔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한시도 느낄 수 없도록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저도 입양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입양 보낸 한국 부모님과 한국 사회의 원망보다는 그리움을 갖고 자랐죠. 그리고는 저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저는 공부를 곧잘 했고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더 큰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절 낳아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먼저 그분들께 감사하구나를 달고 사셨어요. 아버지는 체육교사셨고 어머니는 수학교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7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녀석도 입양아입니다. 아프리카 혼혈 입양아여서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숨기실 마음은 없으셨겠지만 우리는 확연히 다른 겉모습에 자라면서 입양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동생 녀석은 10살이 되어서야 어라 뭔가 다른 애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서로의 태생과 현재에 대해 인정하고 더 애틋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도 끔찍한 사춘기 시절이 폭풍을 맞이하듯 지났습니다. 정체성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으며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은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나는 입양하니까 입양아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의 압박이 어느 순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반항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쳐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 입양아는 어쩔 수 없어. 너를 데려다 기른 부모님이 무슨 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나는 나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았죠. 그런 마음들이 저를 자꾸만 움츠려들게 했습니다. 제가 힘든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말없이 안아주셨고 다독여주셨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혼을 내셨다면 반항이라는 것을 해봤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감옥 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을 텐데. 저는 결국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를 가야 나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고 적어도 거기서는 입양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허락할 수 없다. 이제와 한국을 가겠다니 말도 안 된다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면 안 되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저의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었죠. 그곳은 널 버린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거길 가겠다고 하니? 가서 무슨 꼴을 보고 싶은 거니?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산 거니? 다그치셨죠? 저를 버린 곳이라니 부모님이야말로 그런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설득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서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도 늘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그리움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허점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 마음을 가슴에 남긴 채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가혹한 현실이었죠.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주시던 부모님은 저의 결정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배신 당한 것 같다던 분들은 명확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영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제가 일할 곳은 많았습니다. 한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입양아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미국에서 온 케이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양아로서 사고치면 안 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제게 큰 족쇄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친부모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코 잊은 적이 없었던 마음이었죠. 늘 밝기만 하고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동생 존의 존재가 힘이 되었습니다. 존은 저의 결심을 언제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부모님에게는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고 한국에서 건강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동생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은 좀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얘기 좀 하고 살아 입만 열면 저에게 한단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동생 덕분이었는지 미국의 부모님의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에 자기 부정을 하며 지내오다 케이드라고 소개할 뿐 입양아라는 사실을 애써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를 입양 보낸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서였을까요? 한국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그리움으로 살았기에 한국에서 지내는 자체의 편안함을 느끼고 살 수 있었죠. 내 마음속의 장벽이 비로소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미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전화를 무척 반기시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셨죠. 너가 처음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걱정이 되었어. 한국은 위험한 곳이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나 자책을 했었지. 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면 더욱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존과 함께 방학을 맞이해 한국에 방문하셨죠. 가족들을 한국에서 맞이하다니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저를 보신 부모님은 눈물을 꾹꾹 참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죠. 보고 싶었다고 한 없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저를 보시고 정신없으셨는지 화장실에 작은 손가방을 두고 한참이나 잃어버리신지도 몰랐던 것이었죠. 정말 난감해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지갑과 여권 등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든 가방이었기에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진정하지 못하셨죠. 역시 한국은 위험한 곳이었나 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 위로해드렸지만 믿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훔쳐간 가방을 돌려주냐는 것이었죠.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낮에 차량 유리를 부시고 그 안에 가방을 훔쳐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항의 분실물 센터에 가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에 희망도 없으셨던 어머니는 괜히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빼지 말라고 자신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한다며 자책하셨죠. 분실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린 시간, 장소, 가방의 모양 등 몇 가지 상황을 전달하니 직원분이 바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가방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탄성을 지르셨죠. 그래도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기에 여권의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셨고 가방은 어머니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한국인들은 역시 다르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소매치기와 절도가 빈번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방의 현금의 여권까지 그대로였고 조금이라도 뒤지는 점 없이 가방을 분실물 센터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경험부터 어메이징한 경험을 한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안심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왔다 가신 후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부모님께서도 안심을 하실 수 있다고, 너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너는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그리움으로 몸서리치던 케이드는 이제 없겠죠. 아직은 한국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는 한국에서 말입니다. 케이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케이드 씨의 마음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삶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